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수 사태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며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H-1B 비자 규정을 하루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연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신규 발급 시 한 번 더 내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과 연구소의 반발이 커지자 백악관이 서둘러 입장을 바꾼 것이지만 그만큼 정책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구나 ESTA 수수료도 20달러에서 40달러로 기습 인상되며 매년 170만 명 넘게 미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500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한국 인력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E3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한국 정부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집단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며 미국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에도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돌파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실제 협상 직전 일본은 미국 통상당국을 찾아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협정 체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결국 자동차 관세를 0%로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대통령에게서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번에도 일본이 물밑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공평성을 강조하며 일본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것은 일본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어 한국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요인이 충분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불리한 역할을 했던 기억까지 떠오르며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협상의 본질이 불평등하다면 시간을 끌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 반도체 같은 창의적인 투자 협력안을 제시하며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와 전략적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사조약보다 더한 요구를 막아냈다라고 환영했고 전문가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평등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익에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첨단기술, 조선 반도체 산업 등 막강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것도 이 같은 기술력에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기술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이며 이는 해군의 함정 수리와 신조에 있어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한국 없이는 산업과 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3,500억 달러 현금 입금 요구는 국익에 맞지 않는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제안한 창의적인 협력 방안, 즉 마스가 조선업 부음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에도 필요한 카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전략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도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은 대규모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와 SK 역시 국내에서의 고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길은 외부 압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이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합심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중심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국가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이어진 통상협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국민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서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기적으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힘을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자신감이며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